그럼 이제 최근에 이제 이준석 돌풍이 좀 불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이준석 돌풍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준석 돌풍을 견인한 이제 그룹이 두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이제 뭐 진중권 교수님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젊은 20, 30대 소위 뭐 이대남이라고 하는 뭐 그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실 저는 이제 몰랐는데, 저는 여전히 저는 이제 50대잖아요. 그래서 저희 때 기준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많이 누리고 산다. 남자로 태어난 거는 뭐 10억 이상을 갖고 태어난 거다. 뭐 이제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20대쯤 되면은 이제 이미 다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여자라고 해서 특별히 뭐 교육을 덜 받거나 뭐 피해를 많이 보는 게 좀 덜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여성을 우대하는 그런 할당제 같은 거에 굉장히 이제 반대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걸 잘 모르고 계속 이제 여자가 계속 약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20, 30대 같은 경우 이제 그래서 자기 뜻대로 그 뭐 할당제 대신에 공정한 경쟁을 약속한 이준석한테 열광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원래 안 됐는데, 그러니까 5월 1일 정도만 해도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은 당대표 후보에서 그 뭐 기타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진중권 선생하고 토론을 통해서 이준석의 그 마음, 그 공약이,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뭐 표를 얻기 위해 그런 게 아니라 좀 탄탄한 논리에 기반한 것이라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 이제 당대표가 됐는데, 어쨌든 진중권 선생님이 한 한 달 가까운 동안에 이렇게 키워준 게 아니었으면 절대 그게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진 선생님이 참 큰일 하셨다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될 줄 알고 계셨나요? 예상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되겠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경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확신을 하고, 제가 그 자랑은 아닌데 당대표 투표 전날 제가 이제 그 올라온 유튜브를 보면은 서민의 예언, 이준석 당대표 된다라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거기 댓글이, 야, 너만 알았냐? 나도 알았다라고 이제 뭐 너 혼자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제가 얘기한 건 그거예요. 그 이준석 당대표의 의미가 되게, 그러니까 단순히 젊은 애가 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87 세대, 그러니까 87년도에 만들어진 그 정치 체제가 이제 몰락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뭐 진보 보수 이런 구분보다도 그냥 뭐라고 할까, 예전에 이랬잖아요. 그냥 빨갱이와 뭐 토착 외구의 싸움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거에서 자유로운 이제 세대가 이제 정치의 주역으로 이제 점점 떠오르고 있구나,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보수라고 해서 무조건 진보를 싫어하는, 소위 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저는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좀 보수가 갖춰야 될 논리, 전략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전 최소한 이 정권이 그러니까 이 정권이 했던 잘못들만 되풀이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냥,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공정이라는 가치만 좀 지켜준다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전에는 보수가 좀 부패한 거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사실 내가 이제 뭐 우리나라에 100조를 벌어줬으면 1조 정도 내가 가져도 된다, 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는 그냥 대충 돈 안 받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진보는 아무것도 이루지도 못하고 그냥 돈만 받는다는 거 이제 알려줘. 어쨌든 진보의 비리가 이제 드러났다고 해서 보수가 이제 깨끗한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보수가 좀 더 이제 그 인물들을 좀, 근데 이건 너무 너무 질문이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이게 인물들이 좀 이렇게, 어쨌든 지금 현재 제일 좀 피부로 지금 절망하고 있는 애들이 이제 젊은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20, 30대가 지금 자살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열심히 한다고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20, 30대에게 일자리를 이제 제일 주는 게 저는 제일 그러니까 경제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청사진을 좀 제시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정말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국가 재정, 국가 채무 쪽에서 좀 되게 심각한 문제를 많이 저질렀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세금 같은 걸 뭐 올리면 당장 인기는 떨어지더라도 어쨌든 그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좀 뭐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국민을 설득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이 정권은 전혀 그런 게 없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전기세 같은 것도 뭐 안 올리고 뭐 건강보험료도 안 올리면서 퍼주기만 막 해가지고 재정을 다 고갈시키는 게 이 정권의 문제점이었는데 저는 꼭 그러니까 국민 여론에 배치되더라도 정말 이게 꼭 필요한 일이면 설득을 해서라도 저는 관철시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리더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반대하는 국민들까지 안고 가는 게. 근데 이 정권은 오직 내 편만 가지고 이제 몰고 갔다는 게 저는 그렇고. 뭐 그래서 정리하자면 어쨌든 청년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좀 공정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정한 경쟁이 좀 이렇게 전착되는 그런 세상. 그리고 국가 재정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내년 대선 전망은 좀 어떨 것 같으세요? 내년 대선 전망이요. 뭐 저는 뭐 윤석열 총장이 이제 오늘 이제 출마를 선언해서 본격적인 검증의 시험대로 왔는데 뭐 처가와 장모에 대한 그런 의혹 그런 것만 좀 어떻게 잘 돌파할 수 있으면 대통령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윤석열 총장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원래 정치라는 게 자기 세를 좀 규합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세를 좀 규합하고 이렇게 뭐 그러니까 좀 불리한 사람들하고도 타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검사는 정치인들은 항상 이제 일단 사기꾼 취급을 하던 사람들이라서 이제 그게 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좀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정치력을 좀 발휘할 수 있을까? 정치력이라는 게 어쨌든 그 조금 이 사람이 좀 그러니까 완전히 깨끗한 사람하고만 가지고 뭔가 뜻을 이룰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유연성 같은 게 좀 발휘가 돼야 되는데 얼마나 윤석도 얼마나 그걸 발휘할 수 있을지가 저는 제일 관건이고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 그러고 입당하는 것도 저는 되게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 입당을 빨리 한다면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3지대 딱 만들고 나서 합당하는 거는 진짜 어렵거든요. 뭐 단일화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뭐 다행히 그 국민의힘하고 뭐 여러 가지 비슷하다 이런 말을 한 거 보면 또 그래도 입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입당하는 게 제일 좋은 게 일단 검증 같은 거 해도 같이 막아주고 그리고 돈 같은 것도 돈을 자기 돈도 없을 텐데 그 돈 뭐 작은 면에서도 조금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좋죠. 이게 과거에는 뭐 이랬잖아요. 뭐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 들어가면 더 이상 윤석열이 아닌 거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했을 텐데 들어가는 게 낫죠. 지금 당이 또 마침 이준석 대표로 바뀌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이제 잘 협력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야당 쪽에 이제 평을 좀 해주셨는데 그럼 지금 여당 쪽에 좀 평을 해주신다면 여당은 이제 현재 앞서가는 사람은 뭐 처음에 이낙연 대표가 되게 앞서갔었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이낙연 대표가 실제로 대권 후보가 될 거라고 별로 생각할 사람 없죠. 일단 친문들은 이낙연을 내칠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박근혜 대통령 사면한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지지율이 완전 박살났는데 사실 그게 아니더라도 어차피 이 사람은 안 되는 거였고요.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도 지금 뭐 경선 연기로 나고 있는 이유가 이재명이 마땅치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이재명을 그냥 내세운 거지. 근데 실제로는 투표를 한다 그러면 아마 오히려 추미애가 더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친문들이 지금 거의 민주당을 거의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예를 들면 김용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 김용민이 최고위원 투표에서 1등을 했어요. 수석 최고위원. 근데 그 비결이 김용민은 김남국이랑 같이 세트로 묶이는 그런 분이고 별로 이렇게 이분이 대체 뭘 잘하는지 모르겠는데도 불구하고 친문들이 지지를 하니까 이분이 조국 수호에 앞장섰기 때문에 친문들이 지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친문들이 원하는 후보는 아마 추미애일 것이고 추미애가 아마 대권 후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한 가지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잖아요. 이분이 뭐 이렇게 나오면 아무래도 이미지가 윤석열 총장이랑 겹치니까 뭐 불안해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 윤 총장이 만약에 낙마를 하는 경우 대안이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을수록 더 좋으니까 저는 뭐 이것도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라든지 뭐 이재용 사면 이런 게 앞으로
정계에서 좀 화두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4년 이상 가둬놓는 거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당연히 이건 당연히 진작에 풀어드렸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금 가둬봤자 그러니까 가두는 이유가 그냥 자기들의 그 사적 복수심 충족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가두는 이유는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친문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친문들은 지금 여전히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하려면 만약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이치로 그냥 안 풀어줄 수가 있는 논리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은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가두는 거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뭐 그렇다고 칠 수 있어요. 뭐 말을 달래서 줬다 이거 정도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두 번째로 또 구속한 거는 저는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기업을 일구면서 외국으로 안 떠나고 그냥 뭐 일자리 많이 만들고 세금도 제일 많이 내고 이러는 기업의 회장을 구속을 그렇게 한다. 이거는 정말 뭐 물론 이제 법리는 조금 다를지라도 거의 거기서 거긴데, 그걸로 두 번째 가둔다는 거는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고, 얘네들은 진짜 나쁜 거구나. 근데 얘네들이 도대체 왜 그러나, 삼성을 지금 완전 먹으려고 그러나, 이런 의심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재용을 가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뭔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두 분 다 이렇게 사면을 해야 된다? 당연히. 근데 그 사면도 되게 웃긴 게, 그리고 어쨌든 이 사면이라는 게 정치적 타이밍을 보고 이제 사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딴 식이면은 대통령한테 더는 사면권을 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면으로 인해서 뭐 지지를 올리거나 뭐 이런 뭐 자기 유리할 때 사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좀 잘못된 것 같고, 차라리 대통령 권한 말고 사면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말 이거는 사면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저는 그런 게 좀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지금 뭐 각종 유튜브에도 이게 자주 출연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좀 계획이나 활동 목표 같은 게 좀 있으시다면? 저는 원래 이제 글만 쓰고 그러니까 글쓰기로 이제 일어서자라는 생각을 하고 글쓰기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글을 좀 쓰면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알아보는 그런 단계가 됐는데, 이제 제가 코로나 때문에 우연히 이제 유튜브에 나가 보니까 유튜브는 정말 좋은, 그러니까 별천지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때 이제 친구가 워낙 없어서 외로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좀 사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애들이 저 못생겼다고 많이 따돌리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하다가 이게 유머가 답이다 이 생각을 해요. 그로부터 정말 30년을 넘게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재능이 없었으니까 뭐 개그맨 정도 이렇게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주변 동네 사람들 정도는 웃길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노력한 게 사실 보면 유튜브를 위해서였구나. 이걸 이제 제가 깨달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쪽으로 그럼 좀 활동을. 예, 그래서 유튜브 나가면서, 그러니까 방송은 말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1시간 동안 혼자 떠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가 진짜 나한테 딱 맞는 거구나 싶어서 열심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정권이 바뀔 때까지는 계속 이제 정치 유튜브를 하지만, 나중에 이제 정권 끝나고 나면 좀 다른 유튜브, 좀 예능 쪽 유튜브를 좀 한번 해볼까. 그래서 그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제 남은 여생은 유튜버로 살 겁니다. 네, 오늘은 기생충학자이신 서민 교수님 한번 만나봤는데요.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진솔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남일보 이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